네, 여러분 일목균형표 연구소 파동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키 히데노부 씨가 쓴 균형표 연구소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사사키 히데노부 씨 책은 바로 이렇게 생겼고요. 이 책 내용 중의 일부를 가져와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선 시간에 사사키 히데노부가 말하는 파동론의 기초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전 강의를 하건 여기 유튜브를 보시건 동영상을 보시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일목균형표 원전에 의한 파동론 기초를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원전 강의 들으시면 실전편으로 제가 풀이한 파동론 강의를 또 길게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키 히데노부가 쓴 파동론 강의를 또 듣습니다. 그럼 파동론만 해도 한 3가지를 듣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하면서 기본은 같은데 그 다음에 조금 다양한 내용들 저희 해석은 뭐 또 따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은 사사키 히데노부 씨가 이야기하는 일목균형표의 파동론 이 실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뭐 새로운 개념이랄까 파동의 직선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균형표에서 파동을 세 나갈 때 일단 이 저점이 무너지면 새로운 개수로 칩니다. 1, 2, 3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가지고 한 요 정도 와가지고 이렇게 전저점을 안 깼을 경우에요. 이래가지고 하면 이건 파동을 안 치고요. 요렇게 가야 1, 2, 3이 됩니다. 왜냐? 이걸 안 깼으니까. 그런데 간혹 보다 보면 균형표의 일목산인 이분이 카운트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1, 2, 3, 4, 5 이렇게 가다가요. 6 가다가 폭이 좀 되고요. 요 정도 안 깨요.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확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게 좀 규모가 좀 크면 이 자체를 그냥 계산을 해버리기도 해요. 요걸 좀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이 저점이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은 이 파동은 그건 하나의 파동으로 쳐요. 이 안에서 혼조등락으로만 봅니다. 그러면 1, 2, 3, 4, 5, 6 이게 7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맞죠? 그죠? 이게 맞는데 드문 경우에 이 파동들이 좀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되거나 했을 경우에 이걸 그냥 7, 8, 9로 한꺼번에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엄격하게는 안 봐요. 근데 이게 가다가 뭐 쪼잘하게 짜잘하게 뭐 이런 것 같으면 그런 걸 별로 안 칩니다. 근데 이 파동 자체가 이걸 딱 어떻게 정형화하거나 규칙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나온 김에 이런 것도 바로바로 보여드려야지. 제가 또 바로 한번 보여드립니까? 원전에서 이거 말고요. 원전에서 이군으로 가볼게요. 이군으로 가서 이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목균형표 원전 완결편 2군에 가면 이 그림에서 보면 1, 2, 3, 4, 5, 6, 7, 8, 9 그러거든요. 이걸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잘 보시면 이 파동하고 이 파동하고 이 파동하고 이 파동하고 보면 이거 확산행입니다. 여러분 이거 확산행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1저점, 2고점, 3저점, 4고점, 5저점, 여기 6이잖아요. 6인데 이게 6이 아니라 이게 6이 됩니다. 이게 더 높으니까 6이고 이게 7이 되고 이게 아니다. 5, 6, 7. 왜 숫자를 잘못 얘기했지? 1, 2, 3, 4, 5, 6, 7, 8. 이쪽이 9가 되구나. 아닌데? 왜 이랬죠? 1, 2, 3, 4, 5, 6, 7, 8. 9파가 안 나오니까 그렇구나. 여기까지 실파구나.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일목산인 이분이 이걸 카운트를 하면서 이렇게 세버립니다. 1, 2, 3, 4, 5, 6, 7, 8, 9로 세버려요. 그러면 이 파동이 문제가 됩니다. 이 파동이. 이걸 다시 보여드릴게요. 확대해가지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모바일로 보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더 확대를 하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균형표 이제 원전에 있는 일본의 지수입니다. 지수 차트입니다. 지수 차트. 다시 말씀드릴게요. 2122이고 118이 있잖아요. 이 고점부터 이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중간 파동이 돼요. 예, 원래 계산하면 2067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일목사님 이분은 이게 파동이 크기나 폭이나 규모가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그냥 이렇게 세요. 이렇게 구파동 완성으로 봐요. 근데 물론 이건 이제 결과론일 수도 있는데 간혹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 원칙적으로 하면 여기 이렇게 되면 이 파동은 이 중간 파동이에요. 이건 원래 파동 카운트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간혹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와 볼게요. 이거네요. 이 그림을 지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그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파동의 여기서는 이제 이 항에서는 파동의 인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파동의 인정, 파동의 뭐 숫자 세기, 예,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IVN 기본 파동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이야기됐는데 이것을 이제 판단할 때 어떻게 읽을 것이냐, 뭐 산도 있고 뭐 계곡도 있고 한데, 예, 어떻게 이걸 세 나갈 것이냐. 가장 단순한 것은 I고요. V는 두 개, 예, 두 개 I 파동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건 알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 A에서 B까지 올랐다가 C 떨어지고 D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1, 2, 3, 예, 이게 상승 N자가 됩니다. 상승 3파동입니다. 상승 3파동입니다. 근데 문제를 건 없고요. 이건 이렇게 해봐야 이제 소시세의 3파동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더 큰 시세는 지금 이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있습니다. 이 있는 상태에서 자, 이래 가지고요. 잘 보십시오. 지금 여기 누르죠. 이게 C를 안 깨고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걸 벗겨버린다면, 이걸 제가 그냥 이제 갑이라고 할게요. 갑의 자리를 벗기고 올라온다면, 큰 시세에서는 이 상승 N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상승 N이 되는 거예요. 상승 N이. 그러면 이 파동이 카운터가 다 돼요. 이 안에서, 이 큰 을이라고 하는 파동 안에서 이게, 예, 1, 2, 3, 4, 5, 6, 7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럴 때는 이게 각각 작동을 해요. 파동의, 예, 개수로서 작동을 합니다. 개수로 작동을 하는데 이 시세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E로서 A를 깨버립니다. 예? 그러면은 더 큰 레벨의 고저점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럼 중간에 있는 BC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중기라고 한다면 이거는 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큰 거 이건 대가 되고요. 그 대, 중, 소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대자. 아주머니 대자 놔주세요. 이 대자 속에 중자가 있고요. 중자 안에 소자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동은 파동으로서 카운트를 안 합니다. 이 전체 개수에서는 안 합니다. 이건 그냥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식구에 저 안에 같은 식구가 됩니다. 다른 식구로는 쳐주지를 않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이걸 파동의 직선화라고 합니다. 이건 여기서는 요 정도 올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렇게 깨버리면 이거 몇 개로 올라가 본들 그것은 이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1 이렇게 2 이렇게 3 그 2번 파동 안에서의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파동을 잴 때 그렇게 세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E로 내려왔다가 F로 올라왔는데 이 안에서도 이제 균형표의 괴선이나 파동이나 이런 걸로 보자면 여기서 기준선 깨죠. 그죠? 기준선이 깨집니다. 기준선이 깨지면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이 역전이 일어나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구름 상단 깨고 하단 깨고 그러죠. 그죠? 그럼 이거 뭐 시세 끝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 구름이 꼬여가지고 양이 나왔다가 음이 있다가 이런 거 보면 이 앞의 시세는 이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온 건 아니고요. 중간에 우여곡절은 좀 있었어요. 우여곡절을 거치다가 구름이 이랬잖아요. 수평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그냥 혼조 보인 겁니다. 장기적으로 올린 다음에 혼조 보이다가 여기 자 가격적으로는 기준선이 이탈하죠.
구름 상단이 이차나죠. 구름 하단이 이차나죠. 전환선, 기준선 역전하죠. 후행스핀 여기 똑 떨어져 버리죠. 역전하고 3령 역전이잖아요. 여기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요. 상승은 올라갈 때 뭐 365전 순차적으로 따지고 어쩌고 하지만 매도는 좀 더 잽싸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거까지 보고 매도를 친다.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쯤 되면 잘못하면 그죠.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세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야 매도 치고 이러면 늦습니다. 이미 뭐 이 이탈에 매도를 했든 안 했든. 근데 기준선으로 따지면 여기 이탈에 매도가 맞고요. 구름 상단이 깨지면은 중기 지선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떨어지면서 후행스핀 이미 역전되잖아요. 이거 떨어지면서 후행스핀 역전하는 거 보이시잖아요. 여기 걸리고 바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쪽 시세 진행을 미리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다음에 떨어지다가 반등이 왔는데 딱 기준선이 걸리죠. 여러분 보세요. 기준선 걸리죠. 그죠? 그리고 떨어졌는데 C를 바로 이탈해 버렸으면 물론 간단합니다. 그러면 뭐 계속 뭐 예를 들어서 파생으로 치면은 지수매매로 치면은 인버스로는 그냥 계속 올려가면 되는데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사람이 고민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와, 이 조정폭이 좀 되는데 조정폭이 좀 되죠. 좀 되는데 올라온다. 그럼 이제는 다시 상승으로 갈라나? 하던 차에 여기 걸려버리잖아요. 자, 여기가 뭡니까? 구름이 꼬였습니다. 구름의 교차 지점. 균형표에서 교차하거나 구름의 폭이 좁으면 시세 변화가 오기 쉽다고 했잖아요. 일목사님 책이 썼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보세요. 전환이 일어났고요. 여기 와가 부딪히면 가격이 여기서 걸리고 저항에 구름이 꼬인 자리잖아요. 그러면 변곡점 변화가 일어나기 쉬운 지점이라고 하는데 거기 부딪히고 떨어지는데 또 그냥 있습니까? 게다가 기준선 깨버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파동에 대한 인식은 여기서도 그 이야기예요. 여기도 지금 기준선이 걸리고 구름 하단에 걸렸잖아요. 그죠? 자, 모든 게 결과론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래 놓고도 다시 올라갔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여기 매매하고 있다면 여기서부터 구름이 지금 이렇게 기울어진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큰 상승에서 지금 음운으로 이래가지고 뭔가 전체 틀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 일목에서 그걸 찾다 딱 먼저 볼 때 구름부터 보라 그러잖아요. 구름이 형체가 어떠한가? 구름 위에 시세가 노는가? 구름 아래에서 노는가? 이거 다 여기 걸리고요. 여기 걸리고 구름 하단이고 기준선이고요. 여기 걸리고 밀리면 전체적으로 하락의 기운이 강하니까 또 떨어지면서 이 저점을 깨든 안 깨든 그건 나중 이야기고 두둑이 패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일수 계산 해보고 그런 건 또 다음 이야기죠.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여기 15, 15일이네요.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한 14일 되니까 요 대등수치네. 대등수치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사사키 여러분 이런 것까지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추가로 해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고, 자, 다시 A에서 E로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F에서 D를 아니면 이래가지고 이렇게 가든 간에 이걸 넘지 못하는 한 이 시세는 잘해야 혼조박스고요. 이를 깰 가능성이 크다라는 인식을 머릿속에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항에서는 사사키 히데노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A, D, E, F로 갔다가 이 뭐 G, 뭐 HI 뭐 그 나중이라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인식을 가진다 이겁니다. 왜? 추세적으로 그러고 파동적으로 그러고 이런 시세의 균형으로 봐도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균형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고요. 2단 그림으로 가볼게요. 이 안에서 여러분 노하우가 많이 나가는데 인지를 하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원전 강의 아주 고급 강의 중에 일부도 그냥 가져와서 여러분께 그냥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가 저 나름의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붙이고요. 기독교 원전에 있는 건 원전에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붙이는데 저는 이걸 좀 구분을 해드립니다. 구분을 해드립니다. 제가 이 채널을 열은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기독교 이론에 대한 우선 정확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적용, 해설, 해석, 분석 이걸 보여드리고자 한 것이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이 책에서 쭉 나옵니다. 자, G로 가볼게요. G로 갑니다. 방금 거기 보면 E에서 F로 갔다가 여기 걸렸잖아요. 그리고 G가 이걸 깨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하락에는 연장입니다. 하락에는 연장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지점을 밑돌로 해서
DEFG의 3파동은 이것은 하락 N 파동 이미 이제 밝혀졌습니다.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반등할 때마다 고점인데 계속해서 낮아지면 하락 N 파동의 연속이 되기 쉽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G에서 반등 H도 보세요. 기준선이 또 그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건 이제 사사키 이대로만 설명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이 파동을 한번 보세요. 고점이 낮아지는데요. 반등폭이 좁아지죠. 그러니까 이걸 어찌 보면 첫 반등 나왔을 때는 그동안 장기 상승에 대한 추억이 있잖아요. 아, 또 가나? 매수세가 좀 세게 붙었어요. 한 방 두드려 맞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 자체 길이는 좀 되는데 전 저점에서 보면 그렇게 멀리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바로 오죠. 이런 현상이 한참 하락한 뒤에 나타나면 나름대로 괜찮아져요. 하락이 또 짧아지잖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하락이 한참 진행된 다음에 7, 8, 9 정도 가가지고 두들겨 패기는 패는데 이제는 별로 안 빠진다. 때리는데 조금씩밖에 안 빠진다. 이러면 이게 쉐이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파동을 보면서 제가 실전편의 4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이거예요. 파동의 형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 시세의 힘, 의지 이걸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로 보면요. 고점에서부터 막 내려왔을 때는 반등하는 폭이 짧아진다? 이해되시죠? 반등하는 폭이 짧아져요. 물론 찍어 누르면서 저점도 작게 내려가지만 반등이 짧아져요. 반등이 짧아집니다. 이래 놓고 물론 여기서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와가지고 장대로 뚫어버리면요. 당연히 파동 전환이죠. 파동 전환. 그런데 고점에 계속 올라가던 시세가 그 이후에 반등이 점차 짧아지면서 구름 상단 걸리다가 하단 걸리다가 기준선 걸리다가 낮춰지잖아요. 낮춰지고 이 올라가는 길이가 짧아진다. 이런 것들은 뭐냐? 되돌리는 시세의 힘이 자꾸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이전에 한참 올라갈 때의 추억으로 자꾸 사보다가 이제는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무너지는데 일단 H까지 왔습니다. H까지 왔습니다. 이 걸렸습니다. 또 밀리죠, 그죠? 밀리면 여기 그림에서는 이제 우리가 장중에 제가 선물 매매할 때 주로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쓰거든요. 수급이 외인기관 현선물이 계속 좀 패는 편이고요. 선물 베이시스가 막 빼고 대시면 마이너스 상태에서 프로그램도 매도가 계속 나온다면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는 달라질 수도 있고 종가까지 펼 수도 있잖아요. 이 장중 기준입니다. 그러면 대개 반등시마다 매도 조건으로 가는 게 편해요. 이탈에 따라가면서 매도 진입하다 보면 잘못하면 뒤치기에 자꾸 사람이 후달리고 손실이 나오면서 못 견디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등 고점에다가 때리는데 뒤집어지면 그거야 손절폭 정하고 아니면 잘하면 되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고요. 만약 너가 이런 조건이 된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라고 청산이든 뭐든 정해놓고 가면 되는데 이제 역별이다, 그죠? 이게 여러분 만약에 현물 종목이고 거꾸로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누를 때마다 구름 상단과 기준선을 지지를 받고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정받을 때는 좀 후달리지만 이거 그림을 여러분 뒤집어 놓고 생각하세요. 조정받을 때는 후달리지만 지지선상에 대놓고 사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 입장에서는 전체 수급이 안 좋거나 대세 파동이 뭔가 나빠진 상태에서 어문 아래에서 지금 흘러내리잖아요. 근데 기준선이 부딪히고 오면 반등 꼭지다 하고 두드려 패야죠. 선물로 치면 매도 치고 뭐 종목이라면 대주 치고 ETF라면 인버스 사고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가는 게 균형표의 차트, 차트도 있고요. 괴선, 그 다음에 파동의 형태. 여기 지금 시간은 이제 하나도 안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락 길이가 좀 이제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앞보다는 이게 또 깁니다. 쭉 빼버린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자, 여기 644를 뺐죠. 여기까지는 240밖에 안 빼졌습니다. 여기서는 854를 빼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매도세가 굉장히 강해졌죠. 그러고 나서 이 반등은 이제 딱 2박 3일밖에 안 됩니다. 이제는. 반등의 날짜와 폭이 좁아지다가 이 8번에서 여기서 그냥 쏟아부어 버립니다. 여기서는 뭐 이거는 반등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냥 쏟아부어 버립니다. 요 9파동까지 내려옵니다. 통상 소세 파동은 5파나 한 9파 정도에 마무리됩니다.
굵직하게 크게 나오면은 한 3파동 정도에서 끝나고요. 이걸 예를 들어서 좀 크게 해서 뭐 이렇게 보자면 이런 3파동 좀 어폐는 좀 있네요. 예, 이제 크게는 9파동이 나왔습니다. 소세 파동은 예, 5, 7, 9 이렇게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건 종목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2010년도 장 폭락이 올라갈 때는 이 일봉의 파동이 나스닥도 그렇고요. 이거 뭐 11, 13 뭐 그냥 갑니다. 이때는 수급이 또 워낙 좋아가지고 그래서 무조건 9파동이면 바닥이나 상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이 91 이게 1991년도입니다. 10월 31일 25,000원에서 여기서 한 5개월에 걸쳐서 9파동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여기가 4월 초죠, 그죠? 그러면은 11, 12, 11, 2, 3, 4 하여튼 만 한 5개월 정도 됩니까? 되고요. 여기서 설명드릴 것은 뭐 거의 다 했습니다. 예, 거의 다 했습니다. 이게 이 앞에 시간론 갔을 때 보면은 여기 시간 같은 게 나와요. 목표치도 나오고 한데 그거는 넘어갈게요. 예, 시간론 같은 데서 다뤘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 파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아까는 이제 일봉이었고요. 여기서는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입니다. 일봉이나 주봉이나 뭐 적용하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지수가 올라갑니다. 지수가 89년도 올라가죠. 여러분 89년 38,900이 일본의 대세 상투예요. 우리나라는 89년 4월에 상투 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10월, 12월까지 올라오다가 저항기금까지 동원하는 12, 12 조처해도 막 빠졌는데 일본은 이 4월 상투보다 12월 상투가 더 높습니다. 예, 부동산 버블 뭐 양껏 붙었을 때인데 여기까지 보면 이 88년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갑니다. 예, 이렇게 상승행자가 계속 상승행자가 가고 좀 고르게 가고 그죠? 조정이 얕죠, 그죠? 이게 대단히 강한 장입니다. 대단히 강한 장입니다. 예. 이렇게 가다가 이거 개수를 가만 보면 이거 너무 작고요. 1, 2, 3, 4, 5, 6, 7, 8, 9 억지로 하면 한 9파트 정도 되겠네요. 이건 여러분 너무 짧아서 예, 이건 너무 짧아서 조금 봉 두 개라서 여기서 물론 일목산이 이렇게 잡아놨지만 주봉으로는 너무 작아서 이 뺀다면 한 9파동 정도 되네요. 그리고 갔다가 여기 진짜 딱 떨어지는데 이거 추세선은 제가 끈 겁니다. 이 추세선은 제가 껐습니다. 그리고 하락연자가 딱 나오죠. 하락연이 나오죠, 그죠? 여기까지는 이 안에서 이제 소시세에서 이 안에서 이제 하락 진행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걸 깨버립니다. 간혹 그 균형표 원전 가지고 공부하시다 보면 요 정도 자리 같으면 상투치러 엄청 세게 올라가죠. 고전 여기다가 일목산인이 이 중대선이라고 여기다가 또 아까 보시는 파동의 어떤 한정선처럼 줄을 또 끊었기도 해요.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여기서 깨버리잖아요. 그러면 파동적으로도 전환입니다. 이미 여기서도 어찌 보면 전환이지만 이건 소시세잖아요. 그 직전의 파동이 최저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깨버리면 지금까지의 상승엔이 무너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파동으로는 추세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이래 놓고요. 여기서 만약에 세게 들어오면 근데 이 정도 폭을 그대로 뚫어버리기는 힘든데 이제 Y자가 혹시 되나 이렇게 보기는 하겠지만 이건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않고요. 여기서 이제 파동 전환이로 여기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깨버립니다.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38,000에서 28,000까지 뭐 단숨에 그냥 예? 이 올라간 것의 뭡니까? 첫 눌림 저점까지도 다 깨버리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최근에는 이게 안 나타나는데요. IMF 외환 위기 이후에 이랬고요. 그 다음에 2000년 하락 과정에서도 그랬고요. 이게 간혹 나타나는데요. 반등이 쌍봉으로 끝나면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과를 알고 있는데 이거 아니더라도 이런 보세요. 이렇게 순조롭게 가다가 대하락을 주고 상승이 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눌림 주고 이러면서 사서 살아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간에 딱 쌍봉이 나왔잖아요. 게다가 쌍봉 나오면서 깨지고 여기에 음봉 많이 나오고 갭 하락 나오고 붙으면 이거 아주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위험해요. 제가 지금 녹화를 일시정지할 수 있으면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 외환위기 직후에 97년 그리고 98년에 1월하고 3월하고 요쪽 4월 사이에 쌍봉 딱 나옵니다. 2000년 갔다가 반등 나오면서 쌍봉 나오고 딱 깨버립니다. 딱 요 모양이 나와요. 딱 요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자주는 안 나와요. 자주는 안 나오는데 이거 중요한 팁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사사키 히데노부도 이런 설명 없어요. 제가 붙인 설명이지. 자, 보면 여기서는 이제 사사키 히데노부 이렇게 설명합니다. J에서 K까지는 하락 아예 한 파동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 깊은 하락이 중간에 요거 살짝 있으니까 N이라도 볼 수 있겠지만, 직선화 시키면 이게 I 파동 하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N이 와야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이렇게 하면 N이지만 이건 너무 작죠. 그죠? 전체 규모에 비해서 시간, 폭이 너무 작잖아요. 그러면 기본 이제 개념이 이렇게 N이 올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사사기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고요. 우선 I 파동이 떨어졌고 본문을 읽어볼게요. 단숨에 이것이 A 저점까지도 깨버렸다. 이게 첫 저점이거든요. 올라가다가 처음 흔든 거거든요. 아니면 조금 굵게 봐도 여기 C가 있고 이거 뭐 전부 다 깨버리잖아요. 이거 뭐 한 방에 이 정도 깨먹는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K에서 일단 반등이 나오는데 이 반등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87년 11월 블랙먼데이 이후 저점에서 계속 상승 N자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K에서 중세 하락 전환이 확실해졌다.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이 J를 넘어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희박하다. 대단히 적다. 그 이후에 계속 검증을 해보면 K에서 L까지는 6월 7일이고요. 이 L 반등 피크로 해가지고 혼조를 보이다가 L 다시 하나 더 붙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고점 취하고 그 다음에 1990년의 두 번째 폭락이 나온다. 폭락이 나온다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잠깐만 폭을 계산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이건 제가 저희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사사키 내부 책을 하나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 씌어진 것만 보시는 거고요. 저는 다양한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추가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장점이죠. 그래서 원전 강의를 받아도 이런 식입니다. 원전을 읽 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살을 붙여 드리는데 여기서 그냥 단순히 한번 빼볼게요. 38915 마이너스 2800이 하면 이게 1900이 빠졌죠. 33192 마이너스 2022라면 12900이 빠집니다. 무시무시한 하락이 옵니다. 이걸 하락 N자 계산을 해도 N자 가격폭을 넘어가 버립니다. 이건 이렇게 됐을 경우 하락 N이 오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해볼게요. 38915 2800이 33192 이렇게 하면 여기 왜 이래요? 2800이 이 오타가 났구나. 38915 이렇게 하면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서 대개 이제 N값 보거든요. N값이 얼마입니까? 22,279인데 그보다 더 빠졌죠. V값도 요 돌아간 거 빼면 22,800인데 더 빠졌죠. 더 빠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장 약간 그만큼 심한 급한 하락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자체는 엄청나게 힘든 것이고요. 대신에 낙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기술 반등이 세게 들어옵니다. 대바닥은 아니더라도 이러면 바닥만 나오면 기술 반등이 세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2월이고 이게 10월이잖아요. 그죠? 그럼 거의 10개월을 때려버렸잖아요. 그럼 장기에 걸쳐서 아무리 그 전에 많이 올랐다 해도 여기 이제 만약에 시간마디까지 있거나 이러면 여기서 반등 오면 세게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
27146 마이너스 2022라면 예, 6,900 한 7,000 정도 올라가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지금 사사키 히데노브에 있는 내용 아니에요. 제가 그냥 예, 설명드리는 건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상승조차도 그 급락에 돌아가는 상승조차도 28 이걸 못 넘어가요. 이게 일목의 S 파동자리잖아요. 이걸 못 넘어가요. 이건 또 나름이 또 문제입니다. 예, 이건 아전인수거나 혹은 제가 뭐 사후적으로 갖다 붙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락하면서 M V나보다도 더 빠지고 V는 이익값은 못 가죠. 그거는 17,000인데 여기까지 38,000에서 한 방에 이익값은 못 가죠.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는 못 갑니다. 첫 하락이 지금 이게 10,000포인트나 나오기 때문에 많이나 빠졌기 때문에 이걸 뭐 다시 만을 빼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워낙 빠지니까 돌아간 것까지는 좋고요. 세게 돌아갔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예, 이걸 뭐 세다 약하다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제법 많이 돌아간 겁니다. 많이 돌아갔는데 이걸 지금 극복 못 하잖아요. 그리고 수렴하다가 이 떨어집니다. 이 수렴하다가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두들겨 패야죠. 이거 파동적으로도 여기 이탈하고 그죠? 예, 파동적으로도 이탈하고 여기 보면 괴선들도 다 이탈할 겁니다. 여기 또 두들겨 패야 됩니다. 그 끝이 얼마가 될지는 우선은 모르겠고요. 재수 좋으면 이 저점은 안 깨고 이제 여기서 뭐 좀 조정받고 다시 해가지고 적어도 여기는 하락 3파동이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3파동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뭔가 중기적으로는 바닥이 될 만한 자격은 갖췄습니다. 자격이 갖췄고요. 그 다음에 엘리어트 방식으로는 이게 5파로 가야 되는데 3파밖에 못 간 것도 또 하나의 문제예요. 예, 그 자체는 그 나름대로 문제입니다. 요거 못 벗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10개월짜리 하락 3파동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이 이 저점이나 이 저점을 안 깬다면 다시 한번 얼마가 되건 돌릴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여지는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이게 가다가 여기서 걸렸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야기는 사사키 히데노부는 설명이 전혀 없는 내용을 제가 추가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림 한 장 갖다 놓고요.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도 예, 대단히 많아요. 이것도 수렴이잖아요. P파동이잖아요. 예, P파동 돌아갔고요. 요 이렇게 N자 계산하면 이것도 아마 무게치 재밌을 것 같는데 요런 식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사키 히데노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예, 이제 또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예, 지금 그림 한 장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끌고 있는데 이 파동은 여기까지만 해야죠. 예, 뭐. 예, 자 여기서는 이 말을 합니다. 여기 뭐라고 썼느냐 하면 야, 이 반등이 여기서 이게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L을 다시 넘기지 못하면 결국은 JKL 또 M으로 가는 하락 파동이 예, 올 수밖에 없다. 언젠가는 하락 M 파동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8월에 K를 밑돌고 하락 M 파동의 3파동 구성에 돌입해서 M까지 JKLM으로 예, 됐다. 그래서 파동의 원리를 이해를 하고 있다면 K로부터 반등이 나와도 반등에는 한계가 있고 J를 넘지 못하는 한 다시 하락으로 올 것이다. 왜? 3파동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K를 밑돈다는 중대세관, 이게 대세라면 이건 안에서는 중세죠. 여기까지 왔을 때 이것이 만약에 대세라면 그건 대세고, 그죠? 이런 관점, 시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또 30분을 채웠는데요. 그 외에 나오는 것들도 보면 결국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예,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넘기니까 관심 있는 분은 이거 스톱해 놓고 읽어 보시고요. 여기서도 이제 보면 뭐 예, 요 하락 N자로 요렇게 계속 떨어지죠. N자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여기서 보면 보드 라인이라고 여기 나오죠. 그죠? 일목산에는 이렇게 안 씁니다. 이 보드 라인, 보드, 이게 경계선, 뭐 국경선, 말의 경계선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종가로 이렇게 차트를 그리면서 여기다 이렇게 다 그어 놓은 겁니다.
예, 이것도 보면 여기까지 일단 9파동 오고 반등 주고 이러네요. 이는 91년부터 7월까지니까 그 뒤입니다. 그 뒤.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일본이 그러니까 89년 상투로부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중의 일부입니다. 이건 89년부터 이제 이게 90년까지 하락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보신 건 이건 또 그 뒤에 91년도 이야기고요. 반등이 와도 91년도 이게 또 떨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그 다음 내용은 또 뭐가 있을까요? 파동 끝나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건 뭐 사사키 히데노부의 말입니다만은, 자, 파동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세의 방향을 읽어내는데 많은 차이가 있다. 소세 파동에서 1개월, 3개월 앞의 방향을 읽어낼 수 있는가? 반년 앞의 파동 출현 모습을 읽어낼 수 있는가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한 파동, 2주 앞, 1개월 앞 그려낼 수 있는 사람, 읽어내는 힘은 다를 것이다. 그 인식력의 차이에 따라서 1년, 5년, 30년, 40년도 이미지를 그려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파동에 대해서는 나아가 파의 원리, 진동의 원리, 흐름의 원리는 알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가져와서 번역해서 봤는데요. 파동의 원리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약간은 그 물리적인 법칙, 그 시세의 흐름인데도 물리 법칙을 좀 따라가는 건 재밌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사님 이분이 뉴턴이나 이런 그것들 책을 읽고 연구를 했던 것들도 결국은 그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세의 원리 파악을, 진리를 파악을 위해서 뭐 철학을 공부를 하고요. 칸트의 철학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세의 인과성 때문에 불교 종교 철학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파동 원리 이런 것 때문에 물리 법칙을 연구를 하고 다양한 연구를 했다고. 이분이 뭐 60년 이상은 연구를 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다 지금 녹아 들어 있습니다. 이 앞을 내다본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그죠? 파동이 원래 가지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건 엘리어트를 설명하기 쉽게 엘리어트를 가져온 건데, 시세가 상승하면서 수직으로 가는 경우가 없고요. 반드시 접어가면서 가잖아요. 그 안에서 또 접어가면서 가고, 저 안에서 또 접어가면서 가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내가 잘 이해한다면 인식이, 그죠? 인식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이런 파동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경제분석입니다. 경제분석입니다. 그리고 경제의 리듬, 호황과 불황, 이런 사이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봐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지금은 이 강력한 엘리어트로 치면 3분 파동이 오고 있다. 근데 주변을 보니까 계절적으로는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가요. 경제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못 옵니다, 여러분. 이건 경제로는 여름에 해당을 해야만 이런 강력한 파동이 나오거든요. 제 말이 맞죠, 그죠? 그래 나오는데 경제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 호황을 거쳐 가지고 다 지나 가지고 지금 세태기로 들어가고 있어. 근데 이게 어떻게 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결부시켜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지수가 20년, 30년, 40년 올라갑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건 주변 국가를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도 그래서 잃어버린 30년 그러고요. 서른도가 노래했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잃어버린 30년. 그건 아닌가요?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하다가 그림을 아이고 저도 지금 갑자기 꺼내면 어디로 갔나? 한 번씩 이럽니다. 제가 이게 이제는 어디 놔뒀는지를 몰라가지고 아이고야. 그림을 어디 놔뒀더라. 이거 아닌데. 이 다음에 보여드리죠. 왜냐면, 일본하고 미국의 장기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기본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30년, 40년 앞을 내다본다 그랬는데, 이것은 전제 조건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경제가 그렇게, 중간중간 조금 어려움을 겪더라도, 꾸준히,
발전은 성장을 해 나가야 그림은 그렇게 그러죠. 만약에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꼬라박는다면, 예, 내려박는다면, 뭐 여기서는 표현을 좀 강해 나갑니다. 그렇다라면 장기 파동을 그리되 어떤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안 좋은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장기 예측을 하되, 여러분 이거 가져왔습니다. 이게 예, 미국의 다우존스 2000년대까지의 그림입니다. 미국 경제가 계속 발달해 왔잖아요. 이게 대공황이고요. 대공황입니다. 공황식입니다. 예, 이건 미국이고요. 이건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고요. 2000년대까지고 또 다른 그림 보면 요거는 일본입니다. 일본. 요 밑에 라인이 있죠. 일본 요 2차 대전 때는 요 없다가 2차 대전 끝나고 제가 말씀드린 요 제일 바닥이 이게 우리나라 6.25입니다. 거기서부터 올라갑니다. 일본 니케이입니다. 그리고 89년도에 여기 이제 상투치죠. 38전 상투. 그로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012년 10월, 12월 지나면서 아베가 들어와 가지고요. 완전 이제 뭐 환율 조작 수준으로 가고 질러대죠. 그래가지고 일본이 지금 올라온 겁니다. 예, 그때까지 일본은 계속 빠집니다. 잃어버린 20년, 30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시죠? 예, 경제가 우상방 안 하면 이렇게 못 갑니다. 그러니까 뭐 아르헨티나나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이 1960, 70년대 이런 때 아주 잘 나갔잖아요. 부국이고. 예, 이랬는데 쪼그라드는 것은 뭐 독재 부패라든지 예, 부의 편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그리 된 거죠. 예, 그리 된 겁니다. 그 우리나라는 뭐 워낙 민주화돼 있으니까 그런 나라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은 뭐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남은 과제는 이제 출산율 저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도 잘 하고 있죠. 잘하고 있죠. 여기서 더는 이제 안 하고 같은 이야기 반복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사키 히데노부 씨가 쓴 예, 일목균형표 연구서 파동론을 말씀을 드렸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그걸 뭐 공개 강의로 그렇게 다 제가 뭐 굳이 보여드리지는 않더라도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예, 이해는 되셨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서 보시는 건 예, 외국의 이제 차트 회사를 가져왔고요. 이건 제가 출처를 남길게요. 위문복 씨가 개인이 그린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개인이 모든 데이터를 구해가지고요. 차트를 구해낸 겁니다. 이거 위문복 씨라고 하는 사람 옛날에 동서정권에 있었는가요? 예, 저 개인적으로 이제 뭐 몇 번 만난 적도 있고 한데 그분이 그래가지고 판매했던 차트를 제가 정식으로 산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 파일을 가져온 것이고요. 제가 이게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분명히 출처를 여기 밝힙니다. 위문복 씨가 만든 겁니다.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일개인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과거에 사라진 데이터나 예, 미국의 장기 뭐 100년이 뭡니까 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차트를 그렸다는 건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 주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그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